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표준 항암 치료만으로는 완치가 어려울 때 고려하는 더 강력한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백혈병 세포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처럼 예후가 나쁜 고위험 유전자 이상이 있을 때, 또는 항암 치료 후에도 백혈병이 재발했을 때, 또는 MRD 양성이 지속될 때 이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식이라는 치료가 매우 무섭게 들리시겠지만은 잘 선택돼서 준비해서 진행되게 되면은 항암 치료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강력한 치료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식을 하려면 먼저 공여자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HLA라고 하는 조직 적합성 항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공여자를 찾는 데 가장 핵심입니다. HLA는 혈액형처럼 우리 면역세포에 새겨진 고유한 신분증 같은 것입니다. 공여자와 수여자의 HLA가 잘 맞을수록 이식된 세포가 잘 자리 잡고 이식편대 숙주병이라는 합병증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한 명당 25%의 확률로 HLA가 완전히 일치할 수 있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절반만 일치하는 반일치가 됩니다. 이 HLA 검사는 혈액 채취만으로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식에는 크게 본인의 세포를 이용하는 자가이식과 타인의 세포를 이용하는 동종이식이 있습니다. 자가이식은 본인의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해 두었다가 고용량 항암 후에 다시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면역 거부 반응이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소아백혈병에서는 이렇게 자기 세포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그런 효과는 없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종이식은 타인의 세포를 이식받는 방법이고요. 소아백혈병에서는 이것이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여자의 면역세포가 환자에게 남은 암세포를 추가로 공격하는 그런 효과를 이식편대 백혈병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효과들이 재발을 막는 데 효과를 주게 됩니다. 동종이식에서 공여자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HLA가 완전히 일치하는 형제 자매로 가장 이상적이지만 25%의 확률이라 해당되는 환자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골수은행을 통해서 찾는 비혈연 HLA 일치 공여자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기증자들 분 중에서 찾게 되는데 완전히 찾는데 1에서 2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HLA가 절반만 일치하는 반일치 이식입니다. 부모님이면 누구나 공여자가 될 수 있어서 적합한 공여자를 찾지 못해도 이식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이식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반일치 이식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냉동 보관된 탯줄 혈액, 즉 제대혈을 이용하는 이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HLA가 조금 불일치하더라도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나눌 때는 공급원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조혈모세포를 어디서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골수에서 채취하는지, 말초혈액에서 채취하는지, 제대혈에서 하는지에 따라 나눠지는 것인데요. 골수는 먼저 전신 마취 후에 공여자의 엉덩이뼈에서 직접 채취하는 방법으로 이런 만성 이식편대 숙주병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여자께는 조금 전신 마취나 입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통증이 남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말초혈액은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급원인데요. 성장인자라는 주사를 공여자께서 맞으신 다음에 혈액 채집술로 마치 헌혈을 하듯이 채취하시게 됩니다. 공여자에게 마취가 필요 없고 그리고 충분한 세포수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생착이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대혈은 이미 보관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즉시 확보가 가능하지만 세포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중에서 생착이 가장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공급원을 사용할지는 환자의 상태와 공여자 상태를 종합평가해서 주치의와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혈모세포 이식 성적이 과거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는데 어떤 원인 때문일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지지요법, 즉 항균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등 감염을 예방하는 여러 감염 합병증에 대한 예방약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수혈이라든지 영양을 지지하는 요법도 또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식 전후에 MRD를 관리한다던가 카티와 같은 면역 치료를 이식과 결합하는 그런 새로운 전략도 도입되고 있고요. 또 조혈모세포 이식 전에 이제 시행하는 전처치 중에서도 독성을 좀 줄이면서 효과를 유지하는 그런 전처치 요법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반일치 이식 기술의 안정화입니다. 이제 형제자매나 비혈연 공여자가 없으시더라도 부모님께서 공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환자가 적시에 이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혈모세포 이식은 더 이상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검증된 치료 옵션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 아산병원의 경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소아 ALL 환자 39명에게 시행한 반일치 이식 결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는 1차 관해시 이식을 시행한 최고위험군 19명, 그리고 재발이나 불응성 치료로 이식을 시행한 20명의 환자가 포함된 결과인데요. 이식 결과 전체 환자에서 3년 생존율이 약 79.1%, 특히 공여자의 나이가 젊은 경우에는 무백혈병 생존율이 83.1%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치료 관련 사망률은 5% 정도로 낮게 유지되고 있고,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ALL처럼 예후가 나쁜 특수 A형에서도 재발이 없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반일치 이식이 이제 완전일치 이식이 준하는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식의 실제 과정과 입원 중의 생활, 그리고 주요 합병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식을 받기 위해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잠복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스크리닝 검사를 시행하고,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식 전에 미리 해두셔야지 이식 후에 폐혈증 위험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체력 확보를 위해서 고단백 식단,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도 중요합니다. 이식 중에 지켜야 할 위생 수칙과 무균실 생활에 대한 교육을 미리 받으시면 입원 후 적응이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이식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전처치 단계입니다. 입원 후에 본격적인 이식에 앞서서 고용량 항암제 또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몸속에 남아있는 암세포를 최대한 제거합니다. 동시에 환자 자신의 면역도 억제해서 공여자 세포가 이식되고 난 뒤에 거부당하지 않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전처치는 약 1에서 2주간 진행되며 이 시기에 점막염이라든지 메스꺼움, 피로감 등이 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혈모세포 주입 단계인데요. 전처치가 끝나면 공여자에게서 채취한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수혈하듯이 정맥을 통해 주입합니다. 이날을 데이 제로 또는 환자의 두 번째 생일이라고 부르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주입 자체는 수혈과 비슷하게 진행돼서 크게 힘드시지 않지만 주입된 세포가 스스로 골수를 찾아 이동한다는 것이 놀라운 원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착까지의 단계입니다. 보통 조혈모세포 주입 후에 2주에서 4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골수에 자리 잡은 공여자 세포가 새로운 혈액세포를 만들기 시작하는 과정을 생착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호중구가 회복되면서 생착이 확인되고요. 그렇지만 이때까지 면역력이 낮은 시기가 지속되기 때문에 감염은 매우 취약할 수가 있고, 무균실 생활과 집중적인 감염 관리가 이 시기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면역 재구성 단계가 있습니다. 생착 이후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역이 자리 잡아가는 시기에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라든지 바이러스 재활성화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외래 추적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렇게 성공적인 이식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철저한 감염 관리 그리고 의료진의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균실 생활 중에는 모든 음식을 완전히 익혀서 무균식으로 제공합니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 철저한 손 씻기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감염 예방책입니다. 외부 병원군 유입을 막기 위해서 지정된 1인의 보호자 외에는 면회가 제한되고요. 매일 미온수로 샤워하시고 처방된 가글액으로 구강을 자주 헹궈서 점막염을 예방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감이라든가 오한이라든가 피부 발진과 같은 아주 작은 변화도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식 후 대표적인 합병증은 20평대 숙주병, 즉 GVHD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여자의 면역세포, 즉 T세포가 환자의 정상 조직을 이물질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GVHD 예방을 위해서는 이식 후에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게 되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GVHD 때문에 장기간 고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식 후 100일 이내에 생기는 급성 GVHD는 피부 발진, 황달, 설사가 주요 증상이며 약 20에서 50%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일 이후의 만성 GVHD는 피부 건조, 눈의 건조, 폐어나, 관절 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GVHD는 특히 만성의 경우에는 평생 지속되기도 해서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GVHD는 공여자의 면역 세포가 자녀 암세포를 공격하는 20편대 백혈병 효과도 함께 생긴다고 이해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는 재발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식 후에 면역력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감염합병증을 시기별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먼저 생착 전인 그런 초기에는 세균성 폐렴이라든지 폐혈증, 진균 감염이 가장 위험합니다. 생착 후에 100일까지 이런 중간 시기에는 CMV 바이러스, 즉 거대세포 바이러스 재활성화가 중요한 감염이 되고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조기에 발견해서 항바이러스를 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100일 이후에도 수두나 폐렴구균 등의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식 1년 후에는 예방접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각 시기마다 의료진의 처방대로 예방약제를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합병증이 있습니다. SOS라고 불리는 간정맥 폐쇄질환은 간 혈관이 막히는 심각한 합병증인데 체중 증가라든지 황달 또는 이제 복통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디피브로타이드라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TMA라는 것은 혈전 미세 혈관 별증인데요. 미세 혈관 안에 혈전이 생기면서 빈혈이나 신기능 저하 등이 발생하는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오라든가 부비라고 하는 폐합병증, 특히 기관지 폐쇄증은 만성 GVHD와 연관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 폐기능 검사로 추적하게 됩니다. 이런 합병증들은 이름이 어렵지만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해진 검진과 검사를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원 후에도 외래 추적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퇴원 초기에는 주 1에서 2회 외래를 방문해서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혈액 검사, 키메리즘 검사, 약물 농도 검사 등을 통해서 생착 상태나 면역 회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안정되면 점차 방문 간격을 늘리게 되고요. 위생관리나 규칙적인 약물 복용, 그리고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연락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성공적인 회복의 열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아 백혈병의 이런 치료 성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ALL의 전체 완치율은 저위험군 기준 약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필요한 고위험군에서도 이식 후의 5년 생존율은 약 60에서 80%로 공여자의 종류나 어떤 위험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이 향상된 상태입니다. 소아 AML에서도 이식 후의 5년 생존율은 약 55에서 70%에 달하고 있고요. 부모님이 공여자가 되시는 반일치 이식에서도 약 80%까지의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별 예후는 백혈병의 종류, 위험군, 공여자 상태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그래프를 보시면 소아 백혈병 치료 성적이 모두 꾸준히 향상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왼쪽의 국제 데이터를 보시면 90년대에 72% 정도에서 2019년에 90.6%로 30년 사이에 약 20% 가까이 생존율이 올랐고요. 오른쪽의 국내 데이터에서도 소아 백혈병의 5년 생존율이 최근 86%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아 백혈병은 치료를 포기할 병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향상 추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식 치료가 끝났다고 사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라는 아이이기 때문에 성장이나 사춘기 발달이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고요. 생식 능력 보존에 대한 상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나 전처치로 인해서 골다공증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이 좀 중요하겠고, 심초음파나 폐기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또 두뇌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신경인지 발달 평가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굉장히 드물지만 2차암이라는 그런 굉장히 좋지 않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암 검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장기 추적 관리를 통해서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식 후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가정에서도 굉장히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외출 시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 위생을 철저히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음식은 익혀서 먹이시는 게 좋겠고, 반려동물의 배설물 접촉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체 스트레칭이나 컨디션을 맞춰서 서서히 활동량을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 복귀는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지만, 보통은 이 시기에서 한 6개월에서 12개월이 경과했을 때 단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격 수업 등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발열이 있거나 호흡곤란, 또 발진 같은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6가지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백혈병은 전염되거나 유전되는 병인가요?입니다. 대답은 아닙니다. 백혈병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양육 방식이나 식습관과도 전혀 무관하고요. 형제 자매가 같은 병에 걸릴 확률도 극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복귀와 예방접종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학교 복귀는 이 시기에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서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단축 수업이나 원격부터 점진적으로 가시는 것이 좋고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이식 후에는 면역이 리셋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식 한 1년 이후부터는 예방접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자매와의 생활이나 격리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집에서 함께 사는 형제 자매가 만약에 수두나 독감 같은 감염병에 걸렸다면 면역이 취약한 환자와 반드시 공간을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도 온 가족이 손 씻기 등 어떤 개인 위생을 굉장히 철저하게 생활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형제 자매가 만약에 생백신 접종을 받은 직후에는 수주가는 환자와 밀접 접촉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식 후 장기 추적 검사의 주기와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퇴원 직후에는 주 1회 외래를 방문해서 집중 모니터링을 하다가 점차 방문 간격을 늘리게 됩니다. 매 방문마다 필요한 검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생착 검사인 키메리즘 검사는 공여자의 세포 비율을 확인하는 검사로 매우 중요하고요. GVH 등이 발생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적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여자, 즉 형제나 부모님도 위험할 수 있나요? 정답은 대부분은 안전하다인데요. 말초혈액 특히 채취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성장 주사를 며칠 맞으시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혈액 채집술이 아주 헌혈과 비슷한 방식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 없이 일반적으로 외래에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반적인 좀 뼈가 아프시거나 피로감이 좀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안전하시고 채집 후에도 형제나 부모님들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재발하면 또 이식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재이식도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첫 이식보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이나 부모님 모두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런 면역치료제, 블리나투모맙이라든지 킴리아와 같은 세포치료제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것들로 관해를 다시 달성한 후에 이식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성적도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아 환자들을 오랫동안 치료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힘든 항암 치료를 묵묵히 버텨내고 이식이라는 큰 고비를 넘어서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소아 백혈병 치료가 길고 힘들지만은 그만큼 완치율도 높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 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종양혈액과 다학제 의료진이 가족의 마음으로 완치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